지구본이야, 지구본. 지구본이 있을 때 지구본에서 일단 물을 다 쭉 빼내요. 뭐만 남죠? 땅덩어리들만 남죠? 그 땅덩어리들이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땅땅땅땅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퍼즐입니다.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퍼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퍼즐을 퉁퉁퉁 다 드러내면 뭐가 나올까? 그 안에 멘틀이 나와요. 멘틀. 그러니까 멘틀 위에 떠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걸 이제 요런 퍼즐 같은 녀석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는 이러한 퍼즐 같은 어떤 조각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요런 하나하나 이런 퍼즐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판이라 그래요. 판.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판구조론.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판과 판들이 이게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판들이 뭐한다? 화살표 뭐야? 화살표? 화살표가 뭘까? 판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맞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판들이 움직여, 가만히 있지 않고. 퍼즐 조각들이 막 이렇게 서로서로 움직여. 서로서로 가까워지는 곳도 있고요. 여기도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는 판들도 있습니다.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 판들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 판들도 있습니다. 서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판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죠. 판들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잘 들어, 가장 빠른 건 1년에 16cm 이동이에요. 1년에 16cm 이동합니다. 빠른 건가? 땅이 움직이는 건데 빠르지 않습니까? 땅이 움직이는 건데 1년에 16cm 정도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 각자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어쨌든 판과 판이 서로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판과 판이 멀어지거나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곳들을 뭐라고 하냐면 판의 경계라고 합니다. 판의 경계. 그럼 판의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서로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만나면서 우와서 막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멀어지면 밑에 멘틀이 보이나요? 아무튼 여기서도 뭔가 멀어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도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화산 폭발 또는 지진 또는 얘가 만나면서 솟아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산맥이 형성되기도 해요. 바로 여기 형성된 산맥이 그 유명한 히읗산맥. 되게 말라있는 산맥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좋은 힌트가 아니었네요.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는 건데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쑥 올라오고 있는 곳이야. 지금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계속 판이 이동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 것들. 그렇게 땅이 올라오거나 또는 땅이 내려가거나 또는 땅과 땅이 만나면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는 지진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급작스럽게 막 폭발하고 막 꽝 지진 이런 것만 지각 변동이 아니라 1년에 1cm 이것도 지각 변동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지층의 변화도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각 변동이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다 어디다? 판의 경계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말한다? 변동대라고 말한다. 변동대.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띠 대자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쭉 연결해 보면은 다 판의 경계하고 일치하거든요. 이 판의 경계거든요. 이게 띠 모양으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변동대라고 쓰는 겁니다.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죠. 판 구조론이 뭔지, 판의 경계가 뭔지, 변동대가 뭔지,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 땅은 그럼 이 판들은 왜 움직여? 왜 움직이지? 그냥 왜 움직일까? 판 밑에 뭐가 있다고? 멘틀. 멘틀은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죠? 우리 좀 아까 배웠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가열되면 올라오고 움직입니다. 멘틀이 대류해요. 멘틀이 움직이면서 멘틀 위에 떠있는 거야. 멘틀 위에 떠있는 이 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 멘틀의 대류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판 이동의 원동력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것은 하나하나 볼게요. 자, A부터. 자, 일단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먼저 좀 볼게요. 판과 판이 만나는 곳.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볼 건데, 일단 우리 이거부터 봅시다. 판이 뭔지부터 볼게요. 판의 경계 보기 전에 판이 뭔지부터 설명을 먼저 합시다. 판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페이지 쭉 앞으로 가서 153쪽 가봐요. 153쪽. 바로 얘가 판입니다. 봐봐. 판이 뭐냐면 아까 멘틀 위에 떠있는 게 판이라며. 멘틀 위에 뭐가 떠있냐? 지각이 떠있겠지, 그지? 지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륙지각이라는 게 있고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바다 밑에 있는 땅을 해양지각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두 가지 지각이 있는데 이거 진짜 해양지각 두 가지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만 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봐봐. 지각 밑에 봐봐. 이 대륙지각 밑에 그림 잘 봐봐. 지각 밑에 이 연한 노란색의 무언가가 붙어 있죠. 연한 노란색의 무언가가 붙어서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 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연한 노란색이 뭐냐면 이게 바로 상부 멘틀이에요. 상부 멘틀. 다시 말해서 멘틀이 이만큼이 멘틀인데 멘틀을 둘로 갈라서 저 지각에 쭉 달라붙어 있는 멘틀이 따로 있고 밑에서 대류하고 있는 멘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일부가 지각에 쭉 달라붙어 있는 장면을 상상해줘야 돼요. 멘틀의 일부가 지각에 쫙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 자, 그 전체, 지각에 멘틀의 일부가 달라붙어 있는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륙지각과 함께 멘틀의 일부가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그 다음에 이 해양지각이 이만하잖아. 해양지각 밑에 이곳에 쭉 달라붙어서 이런 판을 또 만들겠죠? 그걸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을 이제 나눠주는 거야. 자, 대륙지각의 깊이, 높이. 대륙지각은 한 평균 35km쯤 됩니다. 해양판의 두께는 한 5km쯤 되는데 밑에 이거 하얀색, 노란색이 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양지각 5km, 대륙지각이 35km인데 밑에 노란색이 달라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판의 두께는 대륙판의 두께는 약 100km쯤 되고요. 해양판의 두께는 약 80km쯤 됩니다. 무슨 말이야? 쭉 달라붙어 있는 게 35 밑에 달라붙어 있는 게 65 정도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 그림의 비율과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림의 비율은 되게 좁잖아. 하지만 되게 많은 양의 멘틀이 쭉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얘도 해양지각은 5km밖에 안 되지만 전체 키로수가, 판의 키로수가 80이라는 건 달라붙어 있는 게 65에서 70 정도가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한 100km, 여기 암석권 100km라고 되어 있죠. 바로 100km가 대륙판의 두께가 됩니다. 이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이 판을 또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암석권. 판의 다른 용어입니다. 용어. 암석권. 자, 암석권은 두께가 100인 녀석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100km는 요 녀석, 요 대륙판을 의미합니다.
해양판의 두께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더 정밀하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구과학에서 보면은 한 8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100, 여기는 대충 100 정도 돼, 판은 100 정도 돼 라고만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는 게 고1 과정에서의 판입니다. 자, 상부 멘틀이 따로 있다면 아래쪽 멘틀도 있을 거 아니야. 하부 멘틀. 그죠? 이 하부 멘틀이 그러면 대류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부 멘틀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연약권. 쌤 이렇게 기억합니다. 밑에 멘틀은 너무 연약해서 회전해. 돌아. 그죠? 연약하게 돌아. 이게 회전할 수 있는, 즉 대류할 수 있는 멘틀은 연약권이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래쪽 멘틀이 도는 겁니다. 실제로 멘틀이 아까 대류하면서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인다며 멘틀 전체가 대류하는 건 아니지. 아래쪽 멘틀만 대류하는 거죠. 즉 하부 멘틀, 즉 연약권만 대류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모든 멘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모두 대류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요. 아래쪽 하부 멘틀만 움직이고 상부 멘틀은 지각에 쩍 달라붙어서 마치 지가 지각인 것처럼 같이 움직인다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게 판의 내용입니다. 판. 이것이 판이다. 이것이 판이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판에 대한 설명. 밀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 이미지를 설정할 겁니다. 대륙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죠. 해양판은 바다 밑에 있는 땅덩어리 판이잖아. 우리 바다 밑에 있는 땅, 우리가 바닷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해서, 쌤 같은 경우는 한 200m 정도 잠수를 할 수 있거든요. 못 믿지 마. 그러면 잠수를 딱 해서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 그 바닥, 땅속에 있는 바닥, 땅속에 있는 그 땅덩어리의 색깔은 이딴 색깔입니다. 이거 기억해. 검은색 계통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검은색 계통의 땅덩어리가 뭐냐면 금속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땅덩어리가 검은색 땅덩어리. 금속성 물질. 이것도 현무암이거든. 현무암. 현무암이 검은색인 이유가 뭐다? 이 안에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돌이죠. 하얀색 돌. 흰색 돌들. 흰색 돌들은 상대적으로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흰색 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정리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판은 흰색 돌 위주로 되어 있고요. 해양판은 검은색 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누가 더 무거울까 이거? 금속성 물질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무겁겠네. 다른 말로 밀도가 이 자식이 크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작습니다. 이해돼요? 밀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야. 이 밀도. 실제 해양판의 밀도가 3.0 정도가 되고요. 대륙판은 2.7 정도가 됩니다. 써있죠? 3.0, 2.7 정도입니다.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누가 더 밀도가 큰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얘는 현무암질이다. 얘는 화강암질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거 기억하라니까. 이거 돌하루방 만드는 그 돌이야. 뽕꽁뽕꽁 뽕꽁뽕 뚫려있는 거. 우리 돌하루방 만드는 돌이 뭐였죠? 현무암이죠? 현무암이 시커먼 색깔이다 라고 기억하라고요. 시커먼 색깔의 암석이 뭐다? 현무암질이다. 이 자식이 현무암질 암석이야.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양판이고요. 현무암의 반대쪽 하얀색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게 반대쪽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질 암석이다. 화강암질 암석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질 암석이 좀 가볍고 현무암질 암석이 좀 무겁구나라는 정도로 이미지화 시켜주면 암기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대표적인 대륙판들 읽어볼게요. 유라시아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게 바로 유라시아판입니다. 유라시아판.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유라시아입니다. 북아메리카판. 아메리카의 위쪽 북아메리카판도 대륙판이라는 뜻이고요. 아프리카판도 대륙판입니다. 해안판은 바다 밑에 있는 판들을 말하죠. 태평양 밑에 있는 판. 태평양판. 필리핀 판. 그 다음에 나스카판 같은 것들이 이제 해양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꽉 만나면 어떻게 될까? 태평양판이 무거우니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어요. 자,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미지를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면 판의 종류, 우리 판의 특성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판 이동의 원동력입니다. 밑에 대류하고 있는 얘가 누구다? 정확히 뭐죠? 연약권이야. 멘틀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하부 멘틀 또는 연약권이라고 써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멘틀이 대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기 노란색으로 붙어있는 멘틀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뭐다? 그러면 연약권의 대류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권의 대류야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된 것 같고요. 자, 정리하고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봐봐. 앞에서 돌아가서. 자, 지각변동 아까 말한 화산, 지진, 습곡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지각변동이라고 하고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은 멘틀을 대류시키는 거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변동의 근본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결국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는 게 지각변동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뜻입니다.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변동대는 크게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지진대입니다. 합쳐서 변동대라고 불러주는 거고, 화산대와 지진대를 이렇게 표현해 본 게 이겁니다. 파란색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빨간색이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 완전 이 그림하고 무슨 그림이 지금 매치가 되지 않아? 아까 판의 경계 그림에서 경계가 여기 이렇게 딱 매치되지 않습니까? 판의 경계에서 바로 이런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 많이 발생하냐면 여기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태평양 있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두 판의 경계였죠. 그래서 판의 경계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고리 환자야.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지진대와 화산대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화산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이제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 불의 고리. 맨날 화산 폭발하고 맨날 지진 나고 막 불덩어리 그렇죠? 불의 고리 영어로는 ring of fire 이렇게 부릅니다. ring of fire. You know ring of fire? Oh my god, earthquake 뭐 이런. volcano 이런다 그러죠. 오케이? 왜 내 발음이 구려? 그렇지? earth R자가 이상했나? 뭐랍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판의 경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지진이 화산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거 상관관계인데, 생각해봐. 화산이 꽝 폭발해. 지진이 뭐죠? 땅이 떨리는 거잖아. 화산이 폭발할 때는 무조건 땅이 떨립니다. 화산은 지진을 무조건 동반해. 하지만 또 다른 지진은 뭐냐면 지층이 딱 끊어질 때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지층이 끊어질 때. 이 지층을 밀거나 당기면서 지층이 딱 끊어지는, 즉 단층 현상이 일어날 때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폭발하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화산이 폭발할 때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진이 난다고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는 누가 높다? 지진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대가 훨씬 더 광범위한 곳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방금 얘기한 게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나머지 여기 해령과 화산대 지진대는 여기는 좀 이따가 이제 판의 경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아까 했던 판 구조론 볼게요. 이게 판 구조론인데 아까 봤던 그 그림이야.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의 개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약 13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이 이동한다 그랬죠? 1년에 1cm 이동하는 것부터 10cm 이동하는 거 여기 보면은 16.8cm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른 거야. 아까 16cm 이상 이동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게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녀석입니다. 각각 다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판과 판이 멀어지기도 하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될까요, 이제? 오케이.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 풀고 시간이 되면 판의 경기를 바로 설명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154쪽이에요. 문제 풀이 시작!